왜 하필 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아우랑가바드에선 두 가지만 보면 됐다. 엘로라 석굴과 아잔타 석굴 사원인데 룸메와 나는 아침 일찍 엘로라행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을 달려왔다. 엘로라 석굴 사원은 서기 600년부터 1000년까지 7천여 명의 일꾼들이 20만 톤의 바위를 단계적으로 쪼개가며 만든 암석 조각물의 정수다. 보고도 안 믿기는 사실이지만 석굴 조각 어디에도 이음새가 없다.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사원을 합쳐 34개의 석굴이 마치 바위 언덕처럼 능선을 이루고 있는데 관람은 27개만 가능하다. 석굴을 만들 때 규모가 큰 세 종교를 이처럼 한 군데 조성했다는 건 고대 인도의 특징인 종교의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유명한 건 16번째 석굴로 여기서만 입장료를 받는다. 이 사원은 크리슈나 1세의 통치 아래 조성된 곳 가운데 가장 크다는 카일라샤 사원으로 균형감, 정교함, 장식성으로 인도에서도 돌을 깎아 만든 건축물의 탁월한 사례로 손꼽힌다. 이 석굴은 시바신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시바라는 이름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눈으로 덮인 봉우리 카일라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조각은 아우랑가바드 역의 리타이어링 룸에서도 봤는데 엘로라 석굴을 대표하는 석조 중 하나 같다. 마지막으로 조성된 건 자이나교 사원군인데 이미 존재하는 엘로라 석굴에게 영감을 받았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조각이 오밀조밀한 편으로 상당히 섬세했다. 여긴 좀 떨어져 있어서 릭샤를 타고 이동하는 게 편하다. 조각 위에는 이렇게 채색을 한 것도 많았는데 대부분은 색채가 떨어져 나갔지만 보존이 잘 된 것도 가끔 볼 수 있었다. 도중에 이 아가씨들과 서로 사진을 찍고 나오다 룸메를 놓치기도 했다. 엘로라 석굴은 내부에도 많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습하고 어두워서 혼자 남으면 음산한 분위기가 났다. 또 구석으로 들어가면 오래 묵은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박쥐가 있을 거란 말을 듣고 빨리 나오고 싶었으나 내 룸메는 한 곳마다 오래 머물며 심취한 모습이 역력했다. 불교 예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아잔타 석굴은 아우랑가바드를 떠나는 날에 봤다. 역시 바위를 깎아 만든 사원으로 반원형의 현무암 절벽을 뚫어서 조성되었다. 여러 종교가 한데 있는 엘로라 석굴과는 달리 불교 동굴 사원이다. 인도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히며 29개의 동굴이 이어져 있고 석굴 간 이동은 계단식으로 길이 나 있다. 아잔타 사원은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아잔타 시기에 걸쳐 지어진 정기 석굴 군과 5세기에서 7세기까지 굽타 왕조 시대에 지어진 후기 석굴군이 섞여 있다. 이 시대는 인도가 오래도록 평화롭고 풍요로워서 예술이 발달한 시기다. 관람 중인 석굴에 불상이 없고 있는 것으로 정기와 후기 시대를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의 모습이 공존하는 이 같은 모습은 엘로라가 갖고 있는 종교의 관대함과도 맥이 통하는 것 같다. 고대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인도에서 아잔타 석굴이 지닌 가치는 상당한 편이라 하는데 발견된 유래가 재미있다. 개구를 시작하고도 엘로라에 밀려 650년에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8세기 들어 불교가 쇠퇴하면서 1000년 이상 밀림 속에 묻혀 있었다. 1819년 호랑이 사냥에 나섰던 영국군 병사 존 스미스가 우연히 발견하고 1893년 퍼슨이 조사 발굴한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제주도의 만장굴도 수학여행 나온 선생님에 의해 발견되었다 하니 어쩌면 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세상의 빛을 볼 날을 기다리며 신비로움을 감추고 있는 유적들이 더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발견 당시 아잔타 석굴 벽화의 보존 상태는 먼지층이 두텁게 쌓여 있어 화려한 색채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 인도 당국의 어설픈 보수 작업으로 현재는 벽화의 색이 다 바래졌다. 사색에 잠긴 표정으로 유명한 이 연화수 보살은 손에 든 연꽃이란 뜻인데 아잔타 석굴 사원의 명성에 혁혁한 공을 세운 1등 공신이다. 실제로 보면 원본이 많이 훼손됐어도 눈을 뗄 수 없을 아름다움과 위엄이 있다. 아잔타 석굴에선 프레스코 화가 단연 눈에 띄는데 아름답기도 하지만 특히 부처가 그려진 벽화는 광채가 느껴지는데 2000년이 넘는 세월에도 그 영롱함이 살아있다. 꼭 봐야 하는 26번 석굴에는 인도 최대의 열반 불상이 이렇게 누워있다. 단체 관광객으로 오신 한 아주머니가 공양할 때를 찾는 듯 이곳을 두리번거리자 마침 거기에 있던 인도 청년이 부처님 머리 쪽을 가리켰는데 공양하신 아주머니가 자리를 뜨자 청년은 슬그머니 그쪽으로 다가갔다. 공양미 300석은 어디로 갔을까? 아잔타 석굴을 곳곳에 덮고 있는 예술의 흔적은 세련됨이었다. 고상하면서 화려함을 가리지 않는 색감도 그랬고 구성이나 회화 분위기는 섬세하고도 절제된 미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엘로라 석굴보다 그림이 많은 아잔타 석굴에 더 오래 머물고 싶었으나 사원 입구 클락룸에 맡긴 배낭도 찾아야 했고 이동할 기차 시간에 맞추기 위해 갈아타야 할 차들도 많았기에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왔다. 잘 보셨나요? 엘로라와 아잔타 석굴을 갈 땐 약간의 정보를 읽고 갔지만 벼락치기 한 지식은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막상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네루대학 한국어과 출신의 인도인을 만났는데요. 해박한 지식에 반듯한 한국어 설명이 더해져서 그냥 우리 역사 선생님 같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